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발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 최찬욱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랜서 패션 에디터 겸 스타일리스트고요. 신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표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참 신발 좋아했고요. 사실 신발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렸을 때는 참 NBA 이런 것도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NBA 선수를 보면서 신발을 또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진짜 하나 사려고 엄마를 사실은 좀 졸라서 사던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신발을 본격적으로 모으게 됐습니다. 지금은 한 100켤레 이상 가지고 있어요. 중학교 때 한참 신발에 빠져서 꿈이 나이키 디자이너였어요. 대학생 때 정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이 모았거든요.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신발 모으는 게 유행이 됐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는 이미 안 모으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은 이미 다 많이 삭은 신발들, 진짜 한창 많이 모았었고, 오히려 대학교에 가면서 이제 그걸 팔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생활비, 유흥비로 한 켤레씩 팔면서 그걸로 뭐 집 월세도 내고. 뉴욕에 여행 갔다가 그때 갑자기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랑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랑 그 콜라보 모델이 나온다고 그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. 새벽에 5시인가 갔는데 갑자기 막 하면 자기 친구들이 5명이 앞에 막 서 있어요. 그리고 말 걸 것 같으면 괜히 또 해코지 당할까 봐. 그래서 저는 되게 앞선에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살 때쯤 되니까 제 앞에 100명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사고 싶었었던 후드티가 있었는데 그건 사지 못하고 모자 한두 개 정도 샀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한 3시간, 4시간 기다렸던 것 같은데. 나는 반대로 당한 일을 한 적이 있어. 아, 그래요? 그 LA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여행 갔을 때 캠핑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저희는 이제 술 먹고 놀다가 한 명이 이미 자리 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술 이미 이 정도 취한 상태에서 야 하러 가자. 막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막 그냥 가서 꼈어요. 근데 뒤에 사람들 다 그거 신경 안 쓰고 다 그냥 같이 놀더라고요. 그래서 미안해. 이런 약간 줄 서는 문화 이런 것도 조금은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미리 가서 우리 5명 찍어 놓고 4명이 놀다 온 거야. 뭐 그거는 뭐 네. 너 그것도 그걸 안 못, 돼요. 그걸 못 봤을 거야. 네, 그것도 안 돼요. 내가 그 후드티 살라고 이직까지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가품 공장도 진화합니다. 1차, 2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정교해져요.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가품을 한번 구입해봤는데 정품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. 구하기 어려운 갖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되게 좀 저렴한 가격대에 그냥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일단 의심하는 게 좋죠.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% 이상 가품일 확률이 높고. 개인 간의 거래가 이런 위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플랫폼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의뢰해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직거래로 만나서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. 스토어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당연 진짜 아니야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정가보다 싸니까. 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가 당연히 제일 신뢰가 있는 사이트일 거고.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대에 구입을 해서 그냥 즐겁게 신는 게 더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신고 계신 저 993 저거를 제가 밤새 들여봤습니다. 저도. 보통 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. 주요 커뮤니티는 뭐 나이키 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. 풋셀이라는 데서 사실 더 사이트를 더 많이 가기도 하고요. 미국은 이 리셀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정착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개인 거래를 알선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. 대표적인 플랫폼이 스탁엑스라는 앱인데 저도 스타렉스 자주 이용했어요. NBA 경기 중에 광고로 스탁엑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플랫폼이 커버린 거고 그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옥션 같은 네, 맞아요. 사이트예요.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앱이에요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서비스들, 플랫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3-4개는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. 사실 지금 신발이 유행하는 거는 그 신발의 온전한 디자인보다는 뭔가 유명한 누군가가 신었다거나 극소량 발매하기 때문에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리세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. 근데 제가 모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좋아하는 선수들이 신었던 신발, 뭐 정말 마이클 조던이라던가 뭐 찰스 바클리 신었던 신발을 내가 신고 운동을 하면 나도 왠지 그들과 비슷한 운동 선수가 되지 않을까? 막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. 그런 로망 때문에 신었던 게 많거든요. 근데 그리고 리셀의 문화가 나쁘진 않은데 저도 영표 형이랑 똑같은 생각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자연으로 형성돼서 가면 좋은데 신발에 관심 없는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라고 그분은 하더라고요. 아르바이트신 네. 거지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그 시장에 뛰어드니까 즐거운 문화, 젊은이들의 문화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예전에 37살이었으면
이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, 별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요즘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쭉 살아와서 지금 제 나이 또래 저처럼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. 이런 스니커 뭐 이런 스트릿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, 개인적으로. 저는 지금 새신을 신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에디터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, 이런 신발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저를 봐주는 시선들이 아, 이영표 이러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전문적일 것 같다는 봐주는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오히려 좀 기분이 좋기도 했고 그렇습니다. 저희처럼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시거나 자랑할 만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많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. 안녕! 전 세계 1000족만 만들었다는. 요걸 딱 신었을 때 얄쌍한 발목에 쫙 뻗은 느낌? 커팅식을 오늘 하는 건가요? 벨루가 모델인데